어제 김건희 여사가 대구 서문시장에 갔더라고요. 음. 사진 뭐 영상 이거 좀 보셨습니까? 잘 어떠셨습니까? 나왔대 사진. 사진 잘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비공개 일정보다 공개하니까 사진빨은 더 좋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하겠다는 거지. 아니 원래 이제 조용한 내조하겠다라고 국민 앞에 약속하지 아니 않았나요? 내가 보기엔 다음 대통령 출마할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은 정말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이게 어. 정치인이 어. 가서 시장 돌아다니면서 어묵 먹고 뭐 떡볶이 먹고 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진짜. 막 그러니까, 손 흔들고 이런 모습들. 아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너무 어묵을 좋아해가지고 시장판에 나가면 그놈의 어묵 만두 아주 드셔보셨죠? 많이 먹어봤지. 교수님도. 많이 먹어봤지. 그랬는데 저러다가 네. 당 대표 선거도 개입하고 아 다음 대선에도 나올 것 같아 저거. 대선에도. 저 자기 정치가 저렇게 시작이 됐으니 아. 조용한 내조 좋아하시네. 내가 보기에 벌써 정치인이 됐구만 뭐. 그런데 이러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그 국민대 학위 그 표절이라든가 네. 논문 표절이라든가 네, 논문 뭐 하나 반성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맞죠. 없잖아요. 본 적이. 네. 저런 범죄자가 저렇게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설치고 다니는데 그래 검찰 경찰 조사 한 번 안 받았으니 네. 그 증거가 나와도 안 받잖아. 그리고 시장 통에 가서 어묵 먹고 아이고 아주 노는 꼬라지들 보니까 이게 저게 참 내가 어이가 없는 게 좋다 이거야. 나 소외계층 찾아가서 봉사하고 뭐 이번에 대구 가서 했더라고. 네. 급식 자원봉사를 또 그렇습니다. 했더라고. 예, 급식 잘했어. 음. 나도 박수 쳐줄게. 잘했어. 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좀 고개 좀 숙여봐. 아니 당신이 지금 철면피처럼 벌려놓은 그 각종의 어떤 범죄의 흔적들, 조작의 흔적들, 네. 신뢰를 저버린 아. 그런 과거에 대해 가지고 한 번만 진솔하면 안 되는가? 한 번만 진솔해 보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그 독자 행보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영향권을 행사하고 또 저 뭐 국민의힘 의원들 오면 그 부인들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당부 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고 네. 보니까 내가 보기엔 이제 정치의 복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치의 복판으로. 오히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 기사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업무 보고 기사보다 이 대구 서문시장 간 김건희 여사 기사가 더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한 게 뭡니까? 최근에 어떤 강경 보수로 치닫는 네. 이 정부의 어떤 그 도로 이제 옛날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실에 이제 공직 특별 감찰관직을 신설한다고 한다고 그러고 하더라고요. 예. 도로 옛날 민정수석실로 되돌아가는 건데 아. 다시 제왕적 대통령 시절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어떤 저 보수 강경 그러면서 또 저기 그 윤핵관을 앞세워 가지고 지지율 1위 후보 쳐버리고 네. 이러면서 하는 게 결국은 대구 경북에 관해서 아. 강경한 보수 지역 정서에 호소하기 위함 아니냐고.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의 행보까지 보게 된다면 보수에 집중된 행보를 지금 그쵸. 계속 보이고 있다. 예. 지지층에 호소를 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강경 발언도 그렇고 이번에 대구 방문도 그렇고 결국 지지층 용 이걸로 좀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정치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네. 사실상 그 국제 정치에서 얘기하는 광인 전략으로 광인 경도됐다. 전략. 그러니까 광인이 미친 놈이란 뜻이에요. 어. 그래서 영어로 매드맨 스트래티지. 아. 그 미친 놈 전략. 극단적 전략이야. 극단적으로 극단적 간다. 전략.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 미치면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게 이제 옛날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네. 베트남 전쟁 초기에 뭐라 그랬냐면 모스코바의 핵으로 선제 공격하겠다 그랬거든. 이렇게 하니까 다 미친 놈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미친 놈으로 비춰지길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베트남 전이 이제 악화가 된 것이죠. 그래요. 네. 야, 그러면은 이게 윤 대통령의 만약 그런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더 강한 메시지, 더 강한 행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규칙에 기반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외쳤고 네. 법치를 강조하시는 분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 정전 협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을 매일매일 해대시고 네. 그다음에 저기 공당의 정당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저기 저 뭐냐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천혜기 이런 것들이 백주대낮에 저렇게 대놓고 벌어지고 네. 전당대회 룰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바꾸고. 바꾸고. 아니 이게 무슨 저기 내가 보니까 그 1차 대전 때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하던 짓이지 이게 그리고 실제 전쟁하고 네. 실제 전쟁한 거예요. 낭만적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일선의 전투원들 등 떠밀어가지고 위험 지역으로 예. 사지로 내몰고 딱 요게 순서가 있어. 아. 이게 다 순서가 있고 그러고 보니까 행태 그 유사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유사성, 네. 맥락,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듣고 보니까 그렇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왕자도 손바닥에 썼고 이세 황제 지금 윤 대통령도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쓰는 게 빌헬름 아닌지. 2세 황제의 그 무능과 독선에 네. 질려버려서 어떤 학자가 맘먹고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막스 베버의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 네. 저 프로테스탄티즘과 어떤 그 자본주의 윤리라고 하는 네. 이런 명저가 빌헬름 2세를 보고 안 되겠다. 그래요. 내가 정치학 강의를 다시 하겠다. 이 정치라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치가 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예. 빌헬름 2세를 보고서 그 저서에서 한 얘기가 직업인으로서의 정치가는 두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네. 첫째는 소명, 나에게 주어진 가치, 내가 달성해야 될 핵심 가치, 네. 소명.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그런 된다. 소명이 네. 적절하고 올바른 결과를 냈느냐, 그 결과에까지에 대한 책임. 그래서 소명과 책임이라 그랬거든. 소명과 책임.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네. 전쟁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보면은 평화에 대한 소명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독일 국민을 사지로 내몰던 빌헬름 2세의 말을 거의 완벽하게 복원해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적 정의를 함으로써 항상 내로남불. 그렇네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은 계속 못 본 것 그게 같아요. 빌헬름 2세가 그 독일 국민 500만을 네. 사상케 한 그 끔찍한 전쟁에 어떤 그거는 바로 빌헬름 2세 무능력과 독선 때문이었다고 네. 보는 무책임함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은 윤석열의 리더십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코리안 리스크를 형성하고 있다. 얼마 전에 미국의 US 그 무슨 언론에서 왜 전 세계 그 영향력 조사에서 한국이 일본을 2단계나 제끼고 6위를 했다 이래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네. 그때 그 6위의 평가 지표가 군사력, 수출, 경제 규모거든요. 이게 이제 세계 6위. 그다음에 문화적 그 K컬처 네. 이런 어떤 걸인데 그거는 이제 곧 항목에서 6위고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고 근데 종합 평가가 그 밑에 나와. 네. 언론에서는 이걸 보도 안 했더라고. 종합 평가에서는 37인가 했는데 일본보다 한참 뒤져. 5단계나 뒤져. 이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런데 뭐에서 까먹은 지표가 있을 네. 거 아니야. 종합 평가에서. 그렇겠죠. 종합 정치 리더십이라고 돼 있어. 정치 리더십. 그게 꼴찌요. 그래가지고 저기 OECD의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했어요. 그래요. 정치가 이제 없다고 그 지도력이 발휘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여야 거네요. 협치도 안 밖에서도. 되고 대통령은 독선이고 지지율도 낮고 그런 평가를 이런 걸 보니까 아무리 경제가 강하고 문화가 강하고 네. 이런 나라라 하더라도 이 국력이라는 거는 종합적인 거고 그 종합적인 국력 위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네. 어떤 문화적인 창의성 또 어떤 그 경제의 활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는 건데 수출만이 하면 뭐 합니까? 네. 또 군사력 강하면 뭐 해요? 국가가 형편없어 삶의 질이 추락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정치 리더십으로 봤더라고.